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놓고 간 반찬이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버티던 남편이 결국 먹었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너희 엄마가 해준 반찬, 그거 버렸어. 음식물 쓰레기통에 가서 찾아보든지 아직 있을걸. 뭐? 그걸 버렸다고? 자기 미쳤어? 우리 엄마가 힘들게 해온 음식을 왜 버려? 지금 제정신이야? 어허, 지금 하늘 같은 남편한테 말소리가 아닌데. 그 노인네가 맨손으로 버무린 쓰레기 같은 걸 나한테 먹으라고? 뭐 쓰레기? 미쳤어? 쓰레기라니 엄마가 그거 하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땀 흘려 만든 건데? 진짜 버렸네 이건 뭐야? 자기 이에 침 뱉었어? 진짜 언제까지 그렇게 자존심 부리면서 버틸 거야?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가연 씨의 어린 시절은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억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부모님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존중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사랑과 존경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언제나 화목했고 부모님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정성스럽게 식탁을 차렸고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던 시간은 하루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거실에 모여 앉아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거나 때로는 아버지가 직접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이가연 씨는 그 곁에서 박자를 맞추며 신나게 춤을 추었죠. 특히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만들고 정성껏 차례를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이가연 씨에게 명절 음식을 만드는 법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고, 이가연 씨는 엄마 곁에서 배운 음식 솜씨를 뽐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이가연 씨는 가정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느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에서 돌아오실 때마다 이가연 씨를 번쩍 들어 올려주며 오늘 우리 공주님은 뭐 했어? 하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이가연 씨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서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양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부유했고 이가연 씨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유독 지혜로웠습니다. 사람을 잘 꿰뚫어 본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진심과 속내를 꿰뚫어 보는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능력을 발휘한 일화 중 하나는 초등학교 시절의 사건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소풍을 준비 중이었고 반 친구들은 소풍에서 무엇을 할지 활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에서 늘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 민수는 소풍 이야기에 끼지 못하고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민수를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을 때 이가연 씨는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왜 이렇게 조용해? 소풍 가는 거 안 좋아해? 민수는 처음에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가연 씨는 민수가 단순히 소풍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다정하게 물어보며 진심으로 그의 마음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혹시 뭐 걱정되는 거 있어? 말해주면 내가 도와줄게. 이가연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민수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도시락을 못 가져가. 엄마가 아프셔서 집에서 준비를 못 해주시거든. 이가연 씨는 민수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혼자 외톨이처럼 느껴질 만한 이유를 알아챈 순간 그녀는 단번에 결심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간 이가연 씨는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소풍날 민수를 위해 도시락을 하나 더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풍 당일 이가연 씨는 민수에게 다가가 밝게 웃으며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엄마가 민수거도 같이 싸주셨어. 우리 같이 먹자. 민수는 처음엔 놀랐지만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소풍 내내 웃으며 이가연 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반 친구들과도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민수의 밝은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이가연 씨는 처음부터 민수의 마음속 외로움을 꿰뚫어 본 것이었습니다. 이 일 이후로도 친구들은 그녀가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깊은 배려를 한다며 존경과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소방관이었으며 늘 남을 돕는 일에 헌신적인 분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가연 씨는 아버지가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영웅적인 모습을 존경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은 비극적인 사건과 맞물려 큰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큰 화재가 발생했고 아버지는 동료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그날따라 불길은 유난히 강하고 거셌으며 아버지는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무너지면서 아버지는 그 안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그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가연 씨는 그날 집으로 찾아온 소방서 동료들의 비보를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계셨는지 잘 알고 있었던 이가연 씨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집안은 슬픔에 잠겼지만 이가연 씨는 그 와중에도 어머니를 걱정하며 꿋꿋하게 버티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르쳐준 용기와 희생정신은 이가연 씨의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인 그 용기를 기억하며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그가 보여준 사랑과 헌신은 이가연 씨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었고 그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어린 시절은 행복함과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곧 그녀는 대학에 가고 취직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그녀도 남자친구를 만나고 헤어지곤 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연애를 해봤음에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성실하고 잘해주는 것은 물론 배우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덕목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편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그녀의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해 주느냐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가 서울로 올라온 이후 어머니는 시골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외동딸이었던 그녀는 그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해결해 주려 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 홀로 시골에서 지내시는데 외롭다고는 안 하셔. 아버님도 안 계시는데 하나뿐인 가족과도 자주 보지 못하시면 많이 외로워하실 것 같아. 뭐, 그렇긴 하지. 나도 그게 마음에 걸리긴 해. 친구분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가족과는 다르잖아. 몇 번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말씀드려봤는데 엄마가 싫다고 하셔서. 그건 자기한테 짐이 될까봐 그러시는 거 아냐? 부모님들 마음이 그렇잖아.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하시니까. 그런가. 하지만 엄마가 계속 싫다고 하시니까 어쩌겠어.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더 챙겨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괜히 서울로 모셔와서 더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 아니야. 결혼하면 더 잘 챙겨드릴 수 있지. 자기가 혼자 어머님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나랑 같이 챙기는 거잖아. 요즘 그런 남자가 어딨어. 보통은 자기 부모님만 챙기려고 하지.
나 아는 친구도 결혼했는데 그 부부는 자기네 집에 더 해주려고 싸우기도 하더라. 그건 그 친구들 얘기고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주신 분이신데 당연히 같이 챙겨야지.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지. 자기가 그럴 거라고? 당연하지.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인정하지. 그럼 믿어. 물론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아. 그래서 내가 만나고 있잖아.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 정도로 잘할 거라고? 허세 부리지 마. 허세 아니야. 오히려 자기가 날 무시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어머님을 서울로 모셔오면 나랑 결혼하는 걸로 어때? 뭐, 자기가 엄마를 서울로 모셔온다고? 그래, 할 수만 있으면 100번이고 결혼하지. 그녀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가연 씨는 그때서야 남편이 정말 진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것이 진심이 아니라 정말로 그녀의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오고 싶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어머니를 설득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골집을 정리하는 방법과 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에서 어머니가 살 수 있는 집들을 수십 개씩 보여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에 어머니도 그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느끼셨던 것 같았습니다. 논리에 설득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정성에 감동하셨고 서울로 오실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서울로 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정말로 그녀와 남편이 어머니를 원하는 것이라고 느끼신 것이었죠. 그녀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을 선뜻 해낸 남편을 보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사람이라면 나에게는 과분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시는 해에 그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예전만큼 그녀에게 잘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온 후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친정 방문을 피하려 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엄마네 좀 갈까? 우리 한동안 안 간 지 좀 됐잖아. 엄마도 서울에 친구가 없으셔서 많이 외로우실 텐데 가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오자. 이번 주말엔 좀 피곤할 것 같아. 이번 주에 회사 프로젝트 있어서 많이 바쁘거든. 다음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저번에도 가자고 했을 때 그 말했었잖아. 그럼 대체 언제 갈 건데? 맨날 피곤하다. 어쩐다 하면서 몇 달째 안 갔잖아. 그리고 이번 주에 무슨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야? 지금 바쁜 시즌 아닌 거 나도 아는데.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나도 주말엔 좀 쉬자고. 아니, 그런 사람이 저번 주에 시아버님, 시어머님 보러 그 멀리까지 가잖아. 그것도 2주 연속으로. 그럴 시간에 우리 엄마도 좀 챙겨야지. 이럴 거면 뭐하러 엄마를 서울로 모셔왔어. 차라리 시골에서 친구분들이랑 재미있게 지내시게 했어야지. 알았어. 가면 될 거 아니야. 진짜 귀찮게 하네. 남편은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하며 점점 친정을 방문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여러 번 졸라서야 친정에 가게 되었지만 남편은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온갖 짜증을 부렸습니다. 아, 진짜 열받네. 이 차는 왜 여기 세워놨대? 이 좁은 골목에 차를 대면 지나갈 수가 없잖아. 왜 그래, 여보? 충분히 지나갈 수 있겠구만. 혹시나 긁히는 게 걱정되면 내가 나가서 좀 봐줄까. 오래간만에 친정 왔는데 괜히 짜증내지 말자. 이게 괜한 일이야? 내가 지금 짜증 안 나게 생겼냐고. 한 번 긁히면 나가는 돈이 얼만데? 이 동네는 길을 왜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놨대? 엄마를 이 동네로 모셔온 건 당신이잖아. 그때는 길이 좁아 보여도 괜찮다고 했잖아. 결국 집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셔왔으면서 왜 이제 와서 짜증이야? 그땐 이렇게 골목에 차가 세워져 있지 않았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나? 내가 뭐 신이야? 어휴, 아무튼 이 지랄 맞은 동네
다시는 안 오든지 해야지. 남편은 골목이 좁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이가연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단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 남편이 어쩌다 이렇게 변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화가 단순히 골목길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친정에 오는 것이 귀찮고 싫어서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이가연 씨는 자신이 남편을 잘못 보았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남편은 1년이 넘도록 골목길이 좁다는 핑계를 대며 친정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명절날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가연 씨를 혼자 친정에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왜 오지 않았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회사 일이 바쁘다는 구차한 변명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끝내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해 명절에는 남편도 마침내 어쩔 수 없다는 듯 함께 가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가연 씨는 이번 명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친정에 가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고 덕분에 남편도 결국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동안 내내 차 안에서 남편의 짜증을 들어주는 것은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다행히 막상 친정에 도착한 후에는 남편이 짜증을 내지 않아서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혹여 남편이 친정에서 엄마 앞에서 짜증을 내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편은 오랜만에 온 친정이 어색했던지 마당을 돌아다니며 바깥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짜증을 내지 않아서 이가연 씨는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며 엄마와 둘이 집 안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이가연 씨는 엄마와 함께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남편이 어르신 한 분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야, 이씨. 노인네가 눈이 침침하면 차를 몰지 말던가. 운전 똑바로 안 해? 아니, 딱 봐도 지나가기 힘들어 보이면 딴 길로 돌아가야지. 왜 굳이 지나가려고 하냐고. 내 차가 얼마짜린 줄 알아? 당신 같은 똥차는 몇 대나 사도 못 살 차야. 여보, 무슨 일이야? 저분이 우리 차를 긁었어? 우리 차 옆 공간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거의 긁혔을 거야. 바짝 붙어서 지나가더라니까. 뭐야? 당신 지금 그냥 도망치려고 했지? 아니, 가긴 어딜 가? 일은 해결하고 가야 할 거 아냐? 아니에요. 그저 다른 차가 올까봐 잠시 다른 곳에 세워놓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차 안 긁혔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운전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젊은 양반. 당신이 뭘 알아? 늙어서 차 긁히는 소리도 못 듣는 거 아냐? 있어봐. 내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테니까. 조금이라도 긁혔으면 두고 보자고. 나이 많다고 봐주진 않을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딱 서 있어. 이가연 씨는 남편이 어르신을 마치 벌이라도 세우듯 앞에 세워두고 모욕적인 말을 퍼붓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차 옆면을 꼼꼼히 살펴보며 중간중간 어르신을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싸움달처럼 변한 남편을 보니 이가연 씨는 어머니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빨리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 그녀도 차로 가서 정말 긁힌 데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작은 기스조차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진 이가연 씨는 남편에게 빨리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여보, 차에 기스 없잖아. 기스 난 거라도 확인하고 뭐라 하던가 해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어르신께 사과드려. 괜한 트집 잡은 것부터 예의 없이 군 것까지 싹 다. 넌 좀 가만히 있어. 좀 더 살펴봐야 할 거 아냐? 지금 당장은 기스가 안 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긁혀 있을 수도 있다니까. 없잖아. 당신이나 나나 지금 같이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데. 뭘 자꾸 찾고 있어? 자존심 그만 부리고 사과부터 해. 얼른. 괜찮습니다. 좀 더 떨어뜨려서 지나갔어야 했는데 괜히 신경을 쓰게 해서 미안합니다. 차에 관한 일은 예민한 문제일 수 있죠. 아무 일 없었으면 그만입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괜히 저희 남편이 혹시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이웃끼리 이렇게 불편한 일 만들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냐? 당연히 할 만한 거지. 이봐, 당신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다음에 또 그렇게 운전하는 거 내 눈에 보이면 가만 안 둘 테니까. 알겠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씩씩대며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가연 씨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잘못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혼자 화를 내고 욕을 퍼붓더니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협박만 하고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이가연 씨는 사람이 아무리 못나도 이렇게까지 못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 후 그녀도 집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반응은 여전히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이가연 씨는 남편에게 화가 났습니다. 여보, 어떻게 사람이 그래? 그분이 사고를 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예의라는 게 있어야지. 당신보다 어린 사람이 당신한테 그렇게 말하면 좋아? 얼른 가서 다시 사과드려. 남편은 고집을 부리며 대꾸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욕먹는 건 당연한 거지. 사과는 무슨 사과야? 아, 몰라. 더 말하지 마. 짜증나니까, 배고프니까 밥이나 줘. 남편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자 엄마도 있는 상황에서 이가연 씨는 더 이상 따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남편은 단순히 그 어르신께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저 친정에 와 있어서 짜증이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은 계속 저기압 상태였고 결국 어르신은 그저 남편의 화풀이 대상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이가연 씨는 남편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다음 날 자신이 직접 어르신께 사과를 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웃분이신데 안 좋은 인상을 남기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분의 주소를 얻었고 다음 날 이가연 씨는 과일 바구니를 사서 어르신 댁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어르신은 아주 예의 있게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얼른 들어오세요. 뭐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저는 정말 괜찮은데. 아니에요, 어르신. 어제 저희 남편이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이 있어서 실수를 했는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아직 우리 남편이 철이 없어서. 아닙니다. 오히려 괜히 저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시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저는 정말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찾아와서 다시 사과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그런데 집에 다른 분들은 안 계신가요? 명절인데 혼자 계신 것 같아서. 아, 실례되는 질문이면 답 안 하셔도 돼요. 아이고. 하하, 아닙니다. 그냥 저는 쭉 혼자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서 바쁘게 일만 하다 보니 결혼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명절에도 혼자 보내게 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우리 회사 직원들이 더 잘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가연 씨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줄이야. 그런 어르신을 보니 남편과는 정말 천지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에게 한 소리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려는 찰나 어르신은 뜻밖의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기,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혹시 어머님과 식사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가연 씨는 곧바로 촉이 왔습니다. 어르신이 평소에 그녀의 어머니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자 이가연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이 엄마와 함께 해주신다면 엄마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이 여전히 사업을 이어가려 한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가연 씨는 그분의 연락처를 받고 그날 이후 어머니와 그분 사이에서 오작교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두 분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분이 꽤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어린 소녀처럼 신나서 이가연 씨에게 그와의 만남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보아도 멋진 분이셨으니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두 분 사이에서는 재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재혼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딸인 그녀가 적극적으로 추천하자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히려 남편이 반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가연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 결혼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반대를 해? 도대체 그러는 이유가 뭐야? 자기가 직접 서울로 모셔다 놓고는 잘 챙기지도 않으면서 행복해지려는 우리 엄마를 방해하는 이유가 뭐냐고? 방해? 내가 무슨 방해를 한다고 그래? 난 그저 장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는 거라고. 그 아저씨 관상부터가 마음에 안 들잖아. 관상이 어때서? 나이가 드셨지만 차분하고 선해 보이는 게 좋아 보이기만 한데? 너는 사람을 잘 볼 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가연 씨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며 답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사회생활하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은 욕심이 가득하고 뭔가 속셈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안 그러면 만난 지 얼마 됐다고 재혼 얘기를 하겠냐고. 사업체라니 그것도 그냥 허튼 소리일걸. 그 주제에 무슨 사업체를 운영하겠어? 차도 어디서 굴러다니던 차나 끌고 다니잖아. 그분은 검소하신 거야. 나이도 드신 분이 당신처럼 허세 부리기 위해 굳이 좋은 차를 쓸 필요가 없으신 거라고. 허세? 너 말 다 했어. 내가 좋은 차를 산 건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건데 뭐 허세? 어이구,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좋은 차로 결혼하고 나서 나를 몇 번이나 태워주셨더라. 헛소리 그만하고 잠자코 지켜보기나 해. 괜히 남의 혼사길 망치지 말라고. 얼마 뒤 어르신은 좋은 사람을 만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어머니에게 다이아 반지를 건네며 청혼했습니다. 사실 그 나이에 더군다나 재혼의 경우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만 어르신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표현하고 살라 그러더군요. 나이를 먹으면 모든 게 둔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더 표현해야 하는 법이라 하더라고요. 안 하던 짓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았던 이유니까 편하게 받아도 됩니다. 어머니는 감격한 듯한 표정으로 이가연 씨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사랑받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이가연 씨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결혼을 반대하는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남편을 은근히 비꼬며 정신 차리라고 말했죠. 우리 엄마는 좋겠다. 나도 그렇게 큰 다이아 반지는 처음 봤어. 난 결혼할 때 다이아에 다 자도 보지 못했는데 말이야. 어때? 이래도 엄마 결혼에 반대하는 거야? 그깟 다이아가 뭐라고. 원래 사기꾼들이 물질적인 공세를 더하는 법이야. 그래야 순진한 사람을 제대로 속이고 등쳐먹을 수 있거든. 두고 봐. 내가 그 사람의 정체를 까발려 줄 테니까. 남편은 어르신, 아니 이제는 새아버지의 사업체를 열심히 찾아보고 직접 가서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짜증만 늘어가는 남편이 이가연 씨 눈엔 한심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뭐라 하든 어머니의 재혼식은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딸인 그녀가 적극 찬성하는데 남편이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까? 그러자 남편은 더욱 삐딱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이란 호칭도 없애고 말끝마다 너희 엄마라며 얄밉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 엄마는 뭐 불편한 점 없으시대? 이제 슬슬 그 아저씨 정체가 탄로 날 때가 됐는데 그 아저씨 대체 언제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나이만 먹어가지고 완전 늙은 너구리야. 뭐? 너희 엄마? 자기 말 똑바로 해.
우리 엄마한테 너희 엄마라니. 그게 무슨 예의야? 그리고 그 아저씨가 아니라 이제 내 새아버지거든. 당신한텐 장인어른인 셈이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 아이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그리고 너희 엄마가 너희 엄마지. 그럼 우리 엄마냐? 뭔 되지도 않는 트집을 잡고 있어. 짜증나게. 그런 트집 잡을 시간에 그 아저씨 정체나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이가연 씨는 정말 남편이 꼴 보기 싫어서 집에서 내쫓고 싶었지만 그래도 남편이기에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행복하게 살 것이고 결국 남편도 더는 고집을 부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더욱 활력을 찾으셨습니다. 평소라면 혼자 대충 드시던 음식을 이제는 정성스럽게 준비해 이가연 씨 부부 목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존심 때문에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하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던 사람이 이제는 손도 대기 싫다며 거절했습니다. 이가연 씨는 한심하게 여겼지만 남편이 먹지 않으면 자신이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 이득이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놓고 간 반찬이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버티던 남편이 결국 먹었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너희 엄마가 해준 반찬, 그거 버렸어. 음식물 쓰레기통에 가서 찾아보든지 아직 있을걸. 뭐? 그걸 버렸다고? 자기 미쳤어? 우리 엄마가 힘들게 해온 음식을 왜 버려? 지금 제정신이야? 어허, 지금 하늘 같은 남편한테 말소리가 아닌데. 그 노인네가 맨손으로 버무린 쓰레기 같은 걸 나한테 먹으라고? 뭐 쓰레기? 미쳤어? 쓰레기라니 엄마가 그거 하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땀 흘려 만든 건데? 진짜 버렸네 이건 뭐야? 자기 이에 침 뱉었어? 진짜 언제까지 그렇게 자존심 부리면서 버틸 거야? 이가연 씨는 남편의 반응에 분노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자기 말 안 듣고 결혼한 게 그렇게 안 이꼬워. 얘가 날 아주 쫌생이로 보는구나. 나 그거 신경 전혀 안 써. 너희 엄마 반찬을 오기로 안 먹는 줄 알아? 쓰레기 안 먹는 거라고. 그리고 이따 우리 엄마 반찬 올 거라서 자리 없어서 버린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산 냉장고잖아. 그러니까 냉장고에 뭘 두든지 내 마음이지. 정말 저런 정 떨어지는 소리가 남편 입에서 튀어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냉장고를 자기가 샀으니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가 보내온 반찬을 기다렸다는 듯 맨발로 나가 찌개 냄비를 들고는 실실 웃더니 구석에서 중얼대며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젓가락으로 뒤적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냄비를 꽁꽁 싸매며 자물쇠라도 걸 기세로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거니까 넌 손도 대지 마. 너는 그 잘난 너희 엄마가 해주는 음식 먹어. 난 이거 혼자 아껴 먹을 테니까. 알았어? 이가연 씨는 치사하고 더러운 남편을 그저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쫌생이가 또 있을까? 남편이 어디까지 치졸해질 수 있는지 궁금해지더군요. 그날 새벽 이가연 씨는 문득 남편이 사놓은 반찬을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찌개 안에 금가루라도 넣어놨나 싶은 마음에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냄비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손도 대지 않은 김치 2포기가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찌개라더니 끓이지도 않고 그냥 생김치를 가져온 건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고작 생김치 가지고 남편이 아껴 먹겠다고 한 것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젓가락으로 뒤적이던 모습을 떠올리며 같은 방식으로 냄비 속을 뒤적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냄비 속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치에서 날 소리가 아니었기에 집게를 들고 더 깊숙이 살펴보았죠. 그러자 딱딱한 동그란 물체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김치 국물에 묻혀 있어서 뭔지 몰랐지만 씻어보니 반지였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새아버지에게 받은 다이아 반지였습니다. 이가연 씨는 그 순간 남편이 반지를 훔쳐온 것이 아닌가 싶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싶었지만 일단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친정에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가연 씨는 친정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반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니, 딸, 이런 꼭두 새벽에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엄마, 다른 게 아니라 이거 혹시 해서 급하게 물어보려고. 엄마가 선물 받았다는 반지 잘 있어? 반지? 아, 그 다이아 반지 말이니? 그럼 잘 있지. 엄마가 화장대에 잘 넣어뒀어.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봐. 지금도 화장대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얘는 뭘 그런 걸 또 확인하래? 우리 집에 도둑이 든 적도 없는데. 한 번만 확인해봐. 내가 이 꼭두 새벽에 괜히 찾아왔겠어? 알았어. 어디 보자. 반지가, 분명 여기 둔 거 같은데. 잠깐만. 반지가 없어졌는데. 어머니는 한참 동안 화장대를 뒤졌지만 선물 받은 반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이가연 씨는 남편이 숨겨두었던 반지가 어머니의 반지였음을 확신했습니다. 이가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반지 여기 있어. 이거 맞지? 엄마가 받은 반지. 아니, 그게 왜 내 손에 있어? 엄마가 너 준 적 있었니? 엄마 요즘 정신이 없어서 오락가락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반지를 준 기억도 없는데. 이거 남편이 시어머니가 해주셨다는 반찬통에서 나온 거야. 남편이 엄마 반지를 훔쳐서 자기 거로 만들려 한 거라고. 그때까지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던 새아버지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새아버지가 왜 웃는지 이가연 씨는 의아했지만 곧 새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아, 괜찮다. 그놈은 절대 진짜를 구별할 눈이 없지. 내가 선물해드린 반지 여기 잘 있단다. 예, 그게 어떻게 아빠가 갖고 계셨어요? 그럼 이건 대체 뭐예요? 그건 내 남편이 가져간 반지가 맞을 거다. 사실 며칠 전 내 남편이 갑자기 너희 엄마 반찬을 받으러 왔다며 집에 찾아왔었거든. 그런데 그때 태도가 너무 달라져서는 장인어른, 장모님 하는데 영 믿을 수가 있겠니? 무슨 꿍꿍이가 있구나 싶었지. 네, 남편이 찾아왔다고요? 그래, 하도 의심스러워서 지켜봤더니 시선이 계속 화장대로 가더구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충 파악이 됐지. 그래서 사람을 의심할 순 없으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디자인만 보이는 가짜 큐빅 반지로 바꿔놓고 진짜 반지는 내가 가지고 있었단다. 그럼 제가 가져온 반지는 가짜라는 거네요? 큐빅 반지요? 그래, 김치 냄새가 나든 말든 전혀 상관없지. 중요한 건 진짜 반지는 여기 이렇게 멀쩡히 잘 있다는 거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녀는 새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서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그 멍청한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큐빅 반지를 무슨 보물 감추듯 김치통 속에 넣어놨던 거네요? 집단엔 머리를 쓴다고 애쓰면서. 아우,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생각할수록 남편의 멍청함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을 가만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가연 씨는 터지는 웃음을 막으며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 가짜 큐빅 반지를 손에 끼고 남편이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일부러 손을 남편 앞에서 계속 흔들며 보였습니다. 둔한 남편은 처음에는 계속 눈치채지 못하다가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표정이 싹 바뀌며 눈치챈 듯 했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지는 모습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그 반지 뭐야? 어디서 났어? 글쎄, 어디서 났을까? 웬 김치통에서 나왔던가? 아니면 어떤 속 시커먼 놈이 훔쳐와서 내 손에 끼워놓은 건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가 아니지. 나도 잘 모르는 반지가 내 손에 있으니 경찰서에 얼른 가야겠네. 그렇지. 자기야? 그게 아니라 저기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정신이 나가? 왜? 자기는 이 반지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아니 그게 그냥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줘. 자기가 뭘 잘못했길래 용서해달라는 건데. 그걸 말해야 내가 자기 말을 들어줄지 말지 결정할 거 아니야. 내가 장모님 집에 가서 훔쳐온 거야.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이렇게 빌잖아. 무릎도 꿇었잖아. 제발 한 번만. 이 반지가 그 반지였구나. 그랬구나. 우리 남편 그냥 속 좁은 좀팽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도둑놈이기까지 했네. 그런데 말이야. 도둑놈은 때려잡아야 제맛이잖아. 내 눈앞에 도둑이 훤히 보이는데 이걸 가만둘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내 벌을 받아라. 이 도둑놈의 새끼야. 이가연 씨는 도마를 집어들어 남편의 머리와 몸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남편은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계속 파리처럼 빌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제야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발 경찰서만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래. 경찰서는 내가 참아줄게. 하지만 너도 알지? 이혼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거. 재산분할? 그런 거 없어. 내 시댁에서 보내준 그 김치통이랑 냉장고 하나 들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알았어? 알았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남편은 그렇게 도망치듯 집을 뛰쳐나갔고 그 이후로 이혼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가연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남편은 찍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가연 씨는 절도 행위로 남편을 신고해서 제대로 벌을 주는 것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같은 놈은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굳이 경찰서까지 가서 벌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어차피 반지는 별 탈 없이 잘 있잖니. 괜한 원한을 사봐야 나중에 원한으로만 돌아올 뿐이란다. 그보다는 깔끔하게 끝내는 게 더 나을 거야. 하지만 이가연 씨는 여전히 남편에게 당했던 일을 떠올리면 성이 차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남편 놈한테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경찰서에 가지 않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혼이라는 경력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 너도 마음고생이 많았다는 건 안다. 앞으로 이혼 경력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너도 알잖니? 진짜 다이아 반지와 가짜 큐빅 반지처럼 사람도 진짜와 가짜가 있단다. 이혼이라는 상처는 인생의 수업료로 치르고 그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더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해. 아빠 말대로 넘어가는 게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일까요? 그래, 그럴 거야. 분노를 계속 기억하는 건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 그저 실패라는 좋은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혼을 했더라도 이 아빠와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새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가연 씨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서 남편을 벌주기보다는 더 이상 엮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이가연 씨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즘 이가연 씨는 새아버지와 어머니 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새아버지는 현명한 분이셔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이가연 씨는 그분을 좋은 스승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가은 씨의 사연입니다. 더 이상의 원한을 만들지 않고 용서한 이가은 씨의 배포가 부럽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